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4단원 비하 비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수 또는 변하는 두 양의 크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4쪽, 75쪽을 준비해 주세요. 교과서 74쪽 그림입니다. 중기내 학교에서 알뜰 시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6학년 친구들은 준비하는 사람 6명, 판매하는 사람 3명으로 한 모둠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비교해 봅시다 라는 문제와 그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준비하는 사람이 6명,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이 3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비교해 보자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나름의 방법대로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직접 비교해 보았나요? 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어떻게 비교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 수보다 기본적으로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아주 간단한 수준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판매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보다는 더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준비하는 사람이 몇 명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3명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판매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3명 더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과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3명 더 많다 또는 3명 더 적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칙 연산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두 수를 비교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바로 뺄셈을 이용해서 비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칙 연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었죠? 그렇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연산 중에서 두 수 또는 두 양을 비교하기에 적절한 연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뺄셈으로 비교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뺄셈으로 비교할 수 있겠고, 덧셈으로 두 수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좀 어렵겠죠. 덧셈을 해버리면 두 수가 하나의 수로 바뀌는데 그 하나의 수의 의미는 기존에 두 수가 모두 포함된 것을 의미하지 두 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덧셈은 안 되겠네요. 자, 곱셈으로 두 수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아까 상황에서 준비하는 사람 6명, 판매하는 사람 3명이었는데 6 곱하기 3을 해볼게요. 18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6명과 3명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곱셈도 되지 않겠네요.
자, 나눗셈으로는 비교가 가능할까요? 준비하는 사람이 6명이고 판매하는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두 수를 한번 나누어 볼게요. 6명에서 3명을 나누었어요. 2가 나왔죠? 자, 그 말은 준비하는 사람의 수 6명은 판매하는 사람의 수 3명의 그렇죠. 2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눗셈으로도 두 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두 수를 비교할 때는 뺄셈 또는 나눗셈을 이용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뺄셈 또는 나눗셈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죠? 네, 6명이었습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자, 뺄셈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준비하는 사람은 판매하는 사람보다 몇 명 더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3명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보다 3명 더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뺄셈으로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6 빼기 3은 3이라는 뺄셈식이 나오죠. 자, 이렇게 뺄셈을 이용해서 두 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준비하는 사람 수는 판매하는 사람 수의 나눗셈으로 비교하려면 준비하는 사람 수가 6이었고요. 판매하는 사람 수가 3명이었죠. 자, 그러면 6 나누기 3을 해보겠습니다. 6 나누기 3을 하면 2가 나오죠. 자, 이 말은 준비하는 사람의 수가 판매하는 사람 수의 몇 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2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하는 사람의 수는 준비하는 사람 수의 그럼 몇 배가 될까요? 그렇죠. 절반인 2분의 1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눗셈 식으로 표현하면 6 나누기 3은 2 또는 3 나누기 6은 2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두 수 또는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뺄셈으로 하거나 나눗셈으로 할 수 있다. 네, 이제 교과서 7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에 따른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비교해 봅시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수에 따른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에 맞게 표를 완성해 볼 건데요. 앞에서 본 것처럼 모둠이 하나일 때는 준비하는 사람이 6명, 판매하는 사람이 3명 이었고요. 자, 이제 모둠이 두 모둠으로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이 12명이 되겠고요. 판매하는 사람이 6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모둠이 3개가 될 때, 4개가 될 때, 5개가 될 때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는 각각 몇 명이 될지 잠시 영상을 멈추고 그 결과를 답을 표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성한 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둠이 3개일 때 준비한 사람은 18명, 판매하는 사람은 몇 명이 되었죠? 9명이 됩니다. 자, 모둠 수가 4개로 늘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24명, 판매하는 사람은 12명이 되겠죠? 자, 모둠 수가 5개가 되었을 때는 준비하는 사람이 30명, 판매하는 사람이 15명이 됩니다. 여러분 5학년 1학기 때 규칙과 대응 공부했다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모든 수에 따른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뺄셈으로 비교해 보라고 하네요. 자, 뺄셈을 이용해서 두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는 사람 수는 판매하는 사람 수보다 몇 명 많다라고 할 수 있나요? 이 경우를 보고 3명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모둠이 2개일 때는 사람 수 차이가 6명이 됩니다. 자, 모둠이 3개일 때는 9명이 되죠. 자, 그래서 뺄셈으로 비교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둠 수에 따라 준비하는 사람은 판매하는 사람보다 각각 3명, 6명, 9명, 12명, 15명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모둠 수가 달라짐에 따라 두 수의 차이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6 빼기 3은 3, 12 빼기 6은 6, 18 빼기 9는 9, 24 빼기 12는 12, 30 빼기 15는 15. 뭐 이렇게 뺄셈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나눗셈으로 비교하라고 하네요. 자, 나눗셈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는 사람 수에서 판매하는 사람 수를 나누어 볼게요. 자, 결과가 얼마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6 나누기 3은 2가 나오네요. 자, 12 나누기 6은 역시 2가 나오네요. 자, 18 나누기 9도 역시 2가 나옵니다. 24 나누기 12도 2가 나오네요. 자, 마지막 30 나누기 15도 2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준비하는 사람의 수는 항상 판매하는 사람 수의 2배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와 나눗셈으로 비교한 경우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모든 수에 따라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차이가 3명, 6명, 9명 이렇게 변했죠. 하지만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경우에는 모든 수가 달라지더라도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사람 수가 판매하는 사람 수의 2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 두 수를 비교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할까요? 그렇죠.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뺄셈으로도 우리가 직접 해본 것처럼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수가 달라짐에 따라 두 수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뺄셈보다는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합니다. 왜? 항상 준비하는 사람의 수는 판매하는 사람 수의 2배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항상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활 속의 예를 들어서 뺄셈으로 비교하는 것,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것, 어느 것이 적절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나이를 이용해서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나이는 이렇게 됩니다. 32살이고요. 자, 선생님 아기의 나이는 2살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나이와 아기의 나이를 비교해 봅시다. 뺄셈과 나눗셈 어떤 방법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할 겁니다. 뺄셈을 이용하면 32 빼기 2는 30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의 나이는 아기의 나이보다
30살 더 많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눗셈을 이용하면 32 나누기 2를 했을 때 16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나이는 아기의 나이의 16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가 2020년이죠. 내년 2021년이 되었다. 그럼 선생님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33살이 되고요. 아기는 3살이 됩니다. 자, 숫자로 이야기해 볼게요. 선생님은 또 그 다음에는 34, 그리고 아이는 4 되겠죠? 또 그 다음에는 35, 5, 그 다음에는 36,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뺄셈으로 비교했던 것처럼 선생님의 나이는 아기의 나이보다 30살 더 많다라고 비교하면 이러한 양들을, 변화하는 양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를 봅시다. 이때는 선생님의 나이는 아기의 나이보다 30살이 더 많은 것 맞죠? 자, 이 경우도 30살이 더 많습니다. 역시나 매년 30살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뺄셈으로 비교하는 것 가능하겠죠? 자, 나눗셈으로 비교했던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선생님이 32살이고 아기가 2살일 때 비교했을 때 선생님의 나이는 아기의 16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16배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3 곱하기 16 하면 33이 나오나요? 6 곱하기 16 하면 36살이 나오나요? 만약 선생님의 나이가 아기 나이의 16배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때 선생님은 96살이 되어버리겠죠? 너무 억울하겠죠? 선생님 나이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뺄셈을 이용해서 두 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선생님이 또 다른 사항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콜라 혹시 좋아하나요? 선생님이 콜라와 생수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은 선생님이 임의로 정했습니다. 콜라 한 캔이 1,000원이라고 하고요. 생수 같은 양이라고 칩시다. 같은 양일 때 생수는 500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콜라의 가격, 생수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뺄셈으로 비교한다면 콜라는 생수보다 500원 더 비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나눗셈을 이용하면 콜라의 가격은 생수의 가격의 2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콜라, 생수 한 캔 한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많아진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처음에 1,000원이고 500원이었던 것이 이렇게 2배가 되면서 2,000원이 되고요. 콜라는, 생수는 1,000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배가 되면서 3캔이 되면서 콜라는 3,000원이 되고요. 총 생수는 1,500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4캔 가져왔습니다. 콜라는 4,000원이 되고요. 생수는 2,000원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5캔을 가져왔습니다. 자, 콜라는 5,000원이 되겠죠? 생수는 얼마가 되나요? 2,5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뺄셈으로만 비교한다면 이 경우 콜라는 생수보다 500원 더 비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두 병을 비교할 때는 콜라는 생수보다 1000원 더 비싸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에는 콜라는 생수보다 2500원 더 비싸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자,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죠. 자, 우리가 앞서서 모든 수에 따라서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비교했을 때 뺄셈을 비교할 때 생겼던 문제점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으로 비교해 볼까요? 자, 콜라는 1000원, 생수는 500원입니다. 콜라의 가격은 생수의 2배 되겠죠? 자, 콜라 2캔 2,000원, 생수 2병 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콜라 2,000원은 생수 1,000원의 2배 맞죠? 역시나 2배, 2배, 2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콜라는 생수 가격의 2배다 라고 정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겠죠. 자, 즉 뺄셈으로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 나눗셈으로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상황별로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5쪽의 3번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300cm인 나무가 있습니다. 어느 시각 나무의 그림자 길이를 재어보니 100cm였습니다. 나무의 높이와 그림자 길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나무의 높이와 그림자 길이만큼 한번 색칠해 볼게요. 나무의 높이는 300cm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끝까지 색칠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자의 길이는 100만큼 색칠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무의 높이와 그림자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뺄셈을 이용해 볼게요. 나무의 높이는 그림자의 길이보다 얼마만큼 더 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200cm 더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만큼 더 나무의 높이가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나눗셈을 이용해서 비교해 볼게요. 파란색으로 색칠한 막대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그림자 길이의 몇 배가 될까요? 자, 그렇죠. 이렇게 나무의 높이는 그림자 길이 3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림자의 길이는 나무 높이의 몇 배가 될까요? 3분의 1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두 수 또는 두 양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뺄셈으로도 비교해 보았고 나눗셈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각각 상황에 적절한 방법으로 뺄셈 또는 나눗셈을 이용해서 두 수와 두 양을 생활 속에서 적절하게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비의 뜻을 처음으로 알아보고 비의 기호를 사용해서 비라는 것을 나타내보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